여러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지조성 사업, 즉 토지의 형질 변경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토지를 사서 시세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이니까 상권을 키워가는 것까지 여러분이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비도시적 토지 투자의 경우에는 인허가가 굉장히 어려워서 PF 같은 금융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적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강의는 여러분은 토지 투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작된 토지 투자의 일반 원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토지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판단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준비된 PPT 화면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안목 그리고 팁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는 크게 아파트와 상가와 토지로 나눠지는데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이 전원주택은 아파트하고 조금 다릅니다. 투자 방식이나 가격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부동산 수익을 우리가 올리는 대상을 수익 방법의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토지를 매입하고 두 번째는 건물을 매입하고 세 번째는 그 건물이나 토지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목적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거냐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냐에 따라 토지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은 건물이 없는 자연 상태의 토지를 사서 보유했다가 그냥 시세 차익만 얻는 것이 있고요. 또 자연 상태의 토지를 사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인허가가 어려우니까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해서 보유하거나 파는데 분양 수익을 얻는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남이 지어놓은 건물을 주거용이든 영업용이든 건물을 여러분이 매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면 그게 수익형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분양을 받아서 분양권을 양도하는 수도권에는 그동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분양권 매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시장이 한계가 와서 토지가 대세라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여러분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영 수입은 건물이나 토지를 자기가 직접 운영해서 수입을 하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고 그 운영하면서 발생된 노하우 또는 수익을 권리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물권, 프랜차이즈, 기타 특별한 권리금들이 있죠. 이런 권리금도 사실은 부동산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성공에 의한 첫 번째는 개발 호재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한다. 개발 호재 지역에. 그렇다면 개발 호재 지역은 어떤 것인가? 대형 개발이 일어나는 곳이 개발 호재 지역이죠. 대형 개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같은 이런 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지역계획, 뭐 여러 가지 지역계획이 있죠. 관광이든 혁신도시든 뭐 기업도시든 여러 가지 신도시든 이런 지역계획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와 예정용지란 이런 것을 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대형 개발이 일어날 것을 남보다 먼저 가거나 아니면 확정돼서 가거나 아니면 준공돼서 가거나 뭐 이런 단계별 투자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만 이런 대형 개발 그리고 교통계획이 있습니다.
광역 도로망이나 광역 철도망이나 공항 항만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거나 공사가 진행되거나 완성이 되고 나면 그 근방에 지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개발 호재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개발 기간입니다. 만약에 행정계획이든 교통계획이 계획 단계에서 완성되는 데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 자, 10년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은 약 3년. 그리고 나머지 한 7년 정도는 보합이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으로 투자할 때는 10년 미만의 단기 자금을 투자할 때는 투자 타이밍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칫 2, 3년 장기로 투자를 했을 때 상승 기간이 아닌 보합이나 하락 기간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권의 변화도 개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상권이 발전하는, 주로 도시지역이겠죠. 발전하는, 또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나 아니면 새로 어떤 큰 테마가 있는 곳, 그리고 판매 시설이나 내저 시설이 있는 이런 곳들은 미래 가치가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개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변화를 살펴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 성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절차를 지금까지 30회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투자 계획을 첫 번째 잘 세워야 되고 투자 대상을 잘 골라야 되며 공부를 확인하고 임장 활동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투자라 하더라도 몇천만 원짜리 투자하더라도 이 단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투자 계획은 이런 겁니다. 투자 목적은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투자 타이밍,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투자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발 호재 지역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죠. 그럴 때는 지역 부동산 변화 요인도 여러분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투자하기로 정했다 하면 그 지역 내 아파트냐, 수익형 상가이냐, 토지이냐, 특히 비도시적 토지이냐 이런 것에 따라 투자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지적공부를 보고 등기부를 보는데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건물을 보고 투자를 할 경우는 등기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지만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용 계획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뭔지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적이 잘 공부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등기부 순서로 가는 것이죠. 임장활동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이 안정적인 투자니까 개별 상승할 수 있는 토지이니까 임장활동을 통해서 도로 상하수도라고 하는 기반시설이 있는지 특히 비도시적은 가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주변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인허가가 날 수 있는 토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약 체결할 때는 이 가격 분석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비도시지역 토지는 객관적인 시세가 없습니다. 도시지역 토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특히 비도시지역 토지는 객관적인 시세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싸서 비싸게 팔면 것보다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잘 분석해 보는 겁니다. 물론 내재 가치는 일반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들어있는 잠재 가치가 있는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는데 자, 계약 조건이라든지 세금 부담금 이런 것까지도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 변화 요인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거시경제 요인, 정책적 요인들이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냐 아니면 위축되느냐 뭐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만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런 겁니다. 상주 인구수가 어느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만들어진다 하면 그때 목표, 계획된 인구와 산업 숫자가 제대로 되느냐 상주 인구가 늘어나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에 의해서 교통이 편리하느냐 그래서 예정대로 교통망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고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렇게 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지역의 개발 사업, 산업단지, 뉴타운, 기업도시, 혁신도시, SOC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도 기존의 도시가 되든 신도시가 되든 지역 경제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역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개발 호재 지역은 대형 개발 지역과 광역 교통망의 개발 호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은 주택, 상가, 토지로 나눈다면 주택은 아파트, 다가구 주택, 전원주택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 상가는 오피스텔, 근생을 포함한 상업용 건물, 공장, 창고 이런 것들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 토지는 택지 개발을 통해서 이미 조성된 토지냐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발 중인 토지냐 아니면 자연상태의 비도시 토지이느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투자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 유형 및 유의사항을 한번 정리해보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아파트, 상가, 토지 등 아파트, 상가에는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은 좋지만 시세 차익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수익률은 좀 떨어지지만 시세 차익을 올릴 수도 있고 어떤 건 두 가지가 다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보고 분석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 지역 내에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사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기간이 10년이라면 3년 정도는 가파르게 오르고 7년 정도는 완만하거나 아니면 보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삼성의 법칙 발표 단계, 확정돼서 발표되는 단계와 그 다음에 착공 단계 그리고 준공 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면 발표 단계에서 한 3, 4년치가 오르고요. 10년이 꾸준히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착공 단계에서 2, 3년치가 오르고 중간 단계에서 2, 3년이 오른데 그 나머지 기간, 그 나머지 기간에는 보합이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호재 지역에 비도시 지역 토지 투자할 때는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발 호재 지역 인근 투자는 광역 교통망을 보고 우리가 통상 투자를 하게 되는데 광역 교통망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지역 전체가 상승하는 건 아니다. 초기에는 동반 상승이지만 전체 상승이지만 중기가 되면 개별 필지별로 개별 상승을 한다. 즉 허가가 날 수 있는 땅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용도로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은 제일 상승률이 높다. 그래서 인근 토지 투자할 때는 이제 불법적인 투자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실수요자 유형에는 인허가를 직접 받거나 분양을 하거나 또 창업을 할 때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주 목적일 때는 거주 환경 같은 것도 유의해서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연구 투자를 할 때는 귀농귀촌 지원이 있는지 혹시 비사업용 토지는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 분양상가, 소형 건물, 기타 주거용, 소형 아파트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나눈 겁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제일 많죠. 그리고 순수한 오피스도 있고요. 주거 복합 또는 근생 복합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개발 호재 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가 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상가는 큰 건물에 구분상가를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거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호텔 같은 거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분양형 상가에 투자하는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 건물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거리, 뭐 현대가 만들어 놓은 또는 삼성이 만들어 놓은 이런 거리들 있죠. 그 다음에 테마거리,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홍대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상가, 또 그리고 점포 겸용주택
이런 것들을 단독 건물에 투자하는 수익형 종류도 있고요. 기타 주거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하거나 다가구 원룸에 투자하거나 주상복합에 투자하는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소형 아파트도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소형 아파트는 주로 월세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소형 아파트는 재건축 지역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할 때는 시세 차이까지도 봐야 되지만 신축인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검토해 봐야 될 것이, 특히 지역주택조합에서 만드는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척도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기준, 유의사항이랄까요?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수익형 부동산에는 임대 수입과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니까 임대 수입을 얻으려면 기존 상권이냐 신설되는 상권이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다르고, 접근성이 위치나 교통 이런 것들 접근성에 따라서 임대 수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은 MD 구성, 그 지역의 상권의 MD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그 다음에 홍보를 얼만큼 할 거냐에 따라서 임대 수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건물 분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기 2년 또는 초기 5년 동안 임대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냉정히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상권이 그 지역이 얼만큼 성숙될 것이냐, 또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성숙될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 안에 공공시설 관리가, 도로 상하수도라는 이런 공공시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더 잘 되고 있지만 일반 지역인 경우에는 공공시설 관리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상권이 훨씬 커질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지속적 지원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와 국가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할 때 유의사항, 입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어떨 것이냐, 여러분이 그런 건 보실 수 있잖아요. 유동인구. 그 다음에 지역 수급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이냐, 어느 도시형 생활주택이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지역의 수급 상황,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도 특정의 수익형 부동산이 공급이 많아버리면 임대나 시세 차익이 뚝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분양가는 기피해야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주로 1억 내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2억이 넘는 것은 고분양이 되고, 분양 단가도 고분양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액이 2억이 넘는 것은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황금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도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느냐이고, 그리고 불법 거래는 정말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토지 투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토지 투자 평가의 3단계입니다.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잘 봐야 된다. 이유는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못 짓는 땅이 있죠. 그 다음에 조례 타용도 법령에 의한 이용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입니다. 임장활동을 통해서 진입로 상하수도를 봐야 된다. 개발 허가는 어려운 거니까 토목측량 설계사실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개발 허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도지역, 용도구역은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국토를 100으로 보면 그 중에 도시지역이 16%, 비도시가 84%인데 도시지역 16% 중에 녹지가 12%입니다. 12% 중에 3분의 1 정도인 4%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투자는 정말 안 하시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주도의 비도시 용도지역을 보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대보전지역은 현지에서 영업을 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육지에 사는 사람 투자하기 곤란하거나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보전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경관보전, 생태계보전, 지하주보전 4, 5등급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기왕이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땅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반시설을 아는 건데, 원칙은 4m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하지만 단독주택과 일종 근생인 경우에는 300평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의 마을 안길 농로에도 연결이 가능하다. 개발 팁입니다. 투자 팁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도로는 4m 이상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를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물건이란 그러면 어떤 거냐? 저렴하고 안전한 것이고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것이 좋은 물건이죠. 그래서 개발 호재 지역의 지역 부동산 변화 요인을 잘 보면서 필지 분석을 해서 통과된 것이 좋은 물건이고, 그 내재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즉 최종 소비자가 선호하는 토지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지역 투자와 아파트 상가 투자와 다른 것이, 특히 우리 비도시적 토지 다른 것이 이겁니다. 아파트나 상가는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누가 사줄 것인가 고민 안 해도 되지만, 비도시적은 최종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어떤 것일까? 지금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땅에 이걸 고민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황금성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물건이란 최종 소비자가 선호하는 토지가 좋은 토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파트와 토지와 다른 점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셔서 모두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